네, 여러분 3강으로 돌아왔고요. 34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를 보기 전에 잠깐 여기 한번 볼까요? 오답률 1위였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비슷한 친구들이 다 여기서 많이 틀렸다라는 건데 진짜 그만큼 어려웠나? 아니면 우리가 정신 똑띠 차렸으면 풀 수 있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부터 보시죠. The leader avoids some and receives others. 독자는요, 피한다고 합니다. 일부를 피하고요. 그리고 받는데요. 다른 것들을 받는다. 일단 뭐 독자라는 뜻이 필요하겠고요. 소재가. 그리고 무엇인가를 피하고 무엇인가를 받는다. 어쨌든 선택을 한다라는 거겠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The textual cues are disregarded by the audience. 청중에 의해서 disregarded. 얘는 무시된다라는 거야. disregard 하면 간과하고 무시한다는 뜻인데 텍스트의 신호가 무시된다는 거죠. 청중에 의해서. 3번. The emotional impact of the text is completely erased. 그 글의 감정적인 영향이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라는 거겠죠. 완전히 지워졌다. 네 번째. The viewer focuses on the artistic quality of the image. 그 뷰어는요. 초점을 뒀대요. 보는 사람은 초점을 뒀습니다. 그 이미지의 예술적인 품질, 질에 집중을 했다라는 거겠고요. 마지막 5번. The image and the accompanying text work in isolation. 그 이미지와 동반된 그 텍스트가 어떻다? 작동을 하는데 in isolation. 다르게 뭐 고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즉 독립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봤으니까 바로 선지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단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confine, 한정하다란 뜻이고요. observe, 관찰하다 혹은 뭐 주목하다란 뜻이고요. interpretation, 해석 그리고 뭐 이해란 뜻이고 specific, 특정한, 구체적인 advertising, 광고, symbolic, 상징적인 identification, 식별, 확인이란 뜻이고 combine 하면 결합하다, 뭐 합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ccurate, 정확한 이란 뜻이죠. eliminate, 제거하다, 없애다. rational, 합리적인. 뭐 이상적인이란 뜻이고요. 헤드라인은 뭐 헤드라인, 표제란 뜻이고 receive, 받다, 수령하다. quality, 품질, 특성. accompany, 동반하다, 함께하다. isolation, 아까 했었던 거 고립, 격리란 뜻입니다. 우리 단어 다 같이 봤으니까 바로 위로 올라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The term anchoring was introduced by Roland Barthes, who observed that text is often used next to the image. His focus was on paragraph to confine meaning. 여기까지 끊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용어래. anchoring이라는 용어는요. 소개되어졌습니다. 롤란드 바르트에 의해서. 근데 이 사람이 누구다? 후부터 끝까지 다 묶어줄게요. 여기까지 묶자. 이렇게 끊는 게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관찰한 사람인데요. 대절이라는 걸 관찰한 사람. Text is often used next to image. 본문은 종종 사용되어진대요. 옆에 사용되어진대. 뭐 옆에? 이미지 옆에.
그의 초점은 사진에 가 있고요. 그의 초점은 사진에 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텍스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To confine meaning.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그냥 그림만 있으면 너무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옆에 설명글을 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그걸 관찰한 롤란드가 소개를 한 거죠. 앵커링이라는 단어를 소개를 했는데 앵커링이 뭐냐면요. 뭐 행동 경제학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처음 여러분한테 제시했어요. 어떤 무엇인가를 제시한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거기에 얽매여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 그거에 갇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처음에 A부터 G까지 공부하면 돼. 이거 이러이러한 식으로 공부하면 돼. 라고 했을 때 그거에 익숙해져서 이 이상을 뭐 자율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게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왜 나왔는지 같이 한번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of all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s, an image could elicit.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전치사구가 먼저 나온 거거든요. 얘는 일부 전치사구가 강조되기 위해서 앞에 문두에 나오기도 합니다. 강조를 위한 뭐 위치 변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가능한 뭐 literal 그대로의 또는 implied interpretation 함축된 해석 중에서 그 하나의 이미지가 elicit 이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말 그대로의 혹은 뭐 함축적인 해석 중에서 text would point the viewer towards a desired specific direction. 글은요 가리키고 방향을 향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디를 향하라고? A desired specific direction. 원하고 구체적인 그 방향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포인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 advertising 광고에서는요 또 심지어 as Barth argues 바르트가 주장하길 광고에서는 the symbolic message does not guide identification but interpretation. 우리가 좀 자주 알던 표현이 나온 것 같지 않습니까? 상징적인 메시지는 does not guide identification. guide identification. 식별이란 뜻이에요. identification. 이건 식별이란 뜻인데 식별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해석을 이끈다는 거죠. 이끌지 않습니다. 뭐 식별을 이끄는 게 아니라 해석을 이끈다. The viewer is not asked to recognize what they see, but to understand why they see it and what it means to them. 보는 사람은요, 물어보진 않아요.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ask는 요구되다라고 할게요. 요구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recognize. 인식하도록. 무엇을? What they see. 그들을 보는 것을 인식하도록 요구되는 게 아니라 but to understand why they see it and what it means to them. 이해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것을 보는지와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ot A, but B가 보이죠? not A, but B. 자, 그래서 by combining image with text, advertising produces symbolic meaning that is accurate and specific on the one hand, literature on the other, thus adding depth and eliminating breadth of rational and emotional interpretations. 굉장히 긴데요. by ing, 결합함으로써 이미지를 텍스트와
글과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생산할 수 있어요. symbolic meaning, 상징적인 의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 that부터 other까지 앞에 있는 meaning 꾸며줄게요. That is accurate and specific on the one hand. 한편으로는요. 한편으로 정확하고 구체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 on the other, 다른 한편으로는 richer, 좀 풍부하고 풍부한 상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서요. Thus, 그러므로 adding depth and eliminating breadth of rational emotional interpretation. 그래서 그 결과 깊이는 추가하고요. eliminating, 제거한대요. 무엇을? 폭을. 어떤 폭을? 이렇게 묶여지는 거죠. 즉,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해석에 깊이는 더하는데 폭은 제거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 headline or tagline of an ad direct the reader through the intended meaning of the image. 그래서 표제 아니 끝맺은 말 같은 태그라인을 끝맺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 광고의 헤드라인이나 끝맺은 말이 그 이미지에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그 광고의 헤드라인이나 표제는요 이끕니다. 독자들을 이끈대요. 뭐를 통해서? 이미지에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컴마 소댓은 무슨 뜻? 더스랑 똑같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빈칸합니다. 그리고요, it remote control, remote controller, 리모컨이잖아. 얘는 원격 제어하다라는 뜻인데요. 원격 제어하는 겁니다. 그것은 the reader, 독자들을 원격 제어하는 건데요. 뭐 하게? 의미를 향하게 해. 근데 choose in advance. 미리 선택된 의미, 미리 선정된 의미를 향해 독자들을 원격 제어한다 라는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 힘들다 라는 건 아니었어. 정확하게 볼게요. 뜻도 보자면 봐봐. 2번 텍스트 신호는 청중에 의해서 무시되어진다. 아니죠. 오히려 텍스트 신호를 챙겨야 한다고 했죠. 정반대의 이야기니까 안 되겠고요. 3번 emotional impact, 지금 감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안 될 것 같고요. 4번 the viewer focus on the artistic quality, 지금 여기서는 예술적인 품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해석이 중요한 거지, 해석 유도가 중요한 거지, 지금 예술적인 품질 이런 건 필요 없다고 했죠. 그리고 5번 the image and the accompany task work in isolation. 얘는 정반대지. 얘도 combining이 돼야 돼요. isolation이 아니라 combine 돼야겠죠. 그래서 아닙니다.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돼요. 독자들은 어떤 것은 피하고 어떤 것은 취하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 독자들은 선택한 쪽으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포인트를 해야 될 거는 이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좀 많이 중요했던 문장인 것 같습니다. 원하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그래서 선택하게끔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또 간단하게 우리 계속 적어왔으니까 보자면요. 이미지와 텍스트는 의미를 특정 방향으로 한정한다. 한정하며 이는 인간의
의식과 인식이 낫지 않을까? 해석 방식을 형성한다. 얘가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내용 정리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중에서 보는 사람이 원하는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 그리고 광고 속의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 자체가요. 광고 속 상징적 메시지는 식별이 아니라 해석을 유도하고요. 보는 이는 단순히 무엇을 보는가 이게 아니라 왜 그렇게 보이는 거고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는 의미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깊이는 더하고 폭은 줄인다 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독자를 사전에 정해진 의미로 원격 조정한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이 문제는 끝일 것 같습니다. 34번 난이도 어려웠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믿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5번으로 넘어갈게요. 네,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 35번으로 돌아왔고요. 빠르게 단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매스라고 하면 질량이란 뜻이고요. 밴드는 구부리다, 휘다란 뜻입니다. space time, 시공간. prediction, 예측이란 뜻이고요. phenomenon, 현상. 이제 복수형이 되면 phenomena인 거 알고 있죠? phenomena. 자, 그리고 distant, 먼이란 뜻이고요. 먼. visible, 보이는. consistent, 일관된 이란 뜻이고요. effort, 노력. precise, 정확한 이란 뜻이고 orbit 하면 궤도. disrupt, 방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shift는 변화란 뜻이고요. gravitational, 중력의 이란 뜻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According to Einstein's theory, a large mass like the sun bends space-time.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a large mass, 큰 질량인데요. 태양과 같은 큰 질량은 bend, 휘어지게 한다. 무엇을? space-time,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대요. Newton's theory makes no such prediction. 뉴턴의 이론에서는 이것을 만들진 않았대요. 이러한 예측을 하진 않았다. This bending of space-time leads to phenomena such as gravitational lensing. 이러한 시공간의 휘어짐은 이끌었습니다. 현상을 이끌었어요. 어떤 현상? gravitational lensing이라는 효과. 이게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봐봐. 빈 공간을 좀 찾아서 여기가 좀 비었네요.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지구예요. 지금 나 지구. 그리고 여기 태양이 있다고 합시다. 아이고. 태양. 그리고 여기에 별이 있다고 할게요. 우리가 봤을 땐 이쪽에 별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시야각이 이렇게 된 거였겠죠? 근데 실제로 이 별의 위치는 여기였던 거지. 이렇게. 아이고. 여기로 이어졌어야 됐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관측이 되는 곳이고요. 여기가 실제. 요런 걸 gravitational lens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질량이
매우 큰 천체가요. 태양과 같은 천체가 시공간을 휘게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배경의 빛이 마치 렌즈를 통과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 휘어져 보이는 현상. 이거를 gravitational lensing이라고 합니다. 질량이 매우 큰 천체가 있는데 걔가 시공간을 휘게 한다고 했잖아요. A large mass. 근데 그때 이제 배경에 빛이 있잖아요. 아우라 같이 그게 렌즈를 통과한 것처럼 휘어져 보이게 그 만드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막 볼록 렌즈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안 뚫리잖아. 굴절이 생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고요. 이거 제 설명과 더불어서 where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here 우리 계속했죠. 관계부사예요. 앞에 있는 gravitational lensing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력 렌즈 효과, 이런 현상을 이끈다. 그리고 the light of distant star 거리가 먼 별의 빛이 appear 보인대요. to be in different location 다른 위치에서 보인다. 언제? when they pass the large mass like the sun 태양과 같은 매우 큰 질량을 pass by 할 때 뭐 pass by라고 하면 뭐뭐를 스쳐 지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여기서 우리 잊지 마세요. 이거 흐름상 적절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this bending이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큰 질량의 뭐 물체는 시공간을 휘어지게 한다.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1번은 흐름상 적절하고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We don't normally see this lensing because stars are visible during the day when the sun is out, but a solar eclipse in 1999 allowed scientists to observe what the sun's gravity was doing to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우리는 보통은 보지 못해요. 이러한 렌즈 효과를 보지 못해요. 왜? Stars are visible during the day.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으니까 렌징 효과를 볼 수 없는데요. 언제? When the sun is out. 태양이 나갔을 때지. 이게 더 되겠죠. When the sun is out. 태양이 나가 있을 때. 이게 나갔다는 표현이 위에 있다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양이 떠 있을 때, 여기 낫겠다. 태양이 떠 있을 때 그 낮 동안에는 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렌즈 효과를 볼 수 없었어요, 보통은. 그런데 a solar eclipse. 우리 solar eclipse가 뭔지 아시나요? 자, 여러분 지금 구글창이어야 됩니다. 여기 구글창에다가 solar eclipse 쳐볼래요? 치면 짜잔! 이게 solar eclipse라고 합니다. 신기하죠? 일식이라고 해요. 이게 한글로는 일식이란 뜻이고요. 뭐 쉽게 풀어 설명을 하자면 달이 태양의 전부 또는 뭐 일부를 가리는 천문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솔라 이클립스일 때는요, 1919년에는 얘가 허락한 거야. 과학자들로 하여금 관측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무엇을? What the sun's gravity was doing to the light from the distant stars. 그 태양의 중력이 무엇을 하는지를
그 거리가 먼 별로부터의 빛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관측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줬다라고 합니다. 그쵸? 원래는 낮 동안은 이제 태양이 떠 있기 때문에 별을 관측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일식이 되자마자 별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떠 있지만 달이 가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태양의 중력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었다 라는 내용이었고요. 얘도 연결점 this lensing 있잖아. 여기 두 번째 1번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2번도 흐름사 적절하고요. 3번 보겠습니다. The stars around the sun appear to have moved from their normal position in the night sky. 그 별인데요. 태양 주위에 있는 별은 보인대. have moved.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나 봐요. From their normal positions in the night sky. 밤 하늘에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지금 말했죠, 이 그림.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도 이제 그 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면서 관측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한, 흐름상 적절한 문장이었고요. 4번 볼게요. Despite the constant effort to confirm the free-side orbit planet within our solar system, observational schedules were often disturbed by local weather phenomena. Despite 하면 뭐뭐에도 불구하고 란 전치사고요. 일관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 솔라 시스템까지 앞에 있는 effort 꾸며줍니다. 정확한 궤도를 confirm, 측정하고 확인하다. 확인하려는 일관적인 노력이래요. 근데 뭐에? 플래닛에, 행성의 정확한 궤도를 측정하려는 노력인데요. 우리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인가 봅니다. 그때 이제 관측 스케줄이 어떻게 됐나? was often disturbed. 계속 방해받는데요. 뭐에 의해서? local weather phenomena. 지역의 날씨 현상 때문에 관측에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 막 gravitational lensing, 뭐 solar eclipse 이런 것처럼 태양 천문 현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관측 얘기보다는, 물론 관측이 되긴 하겠지만, 근데 관측에 대한 조건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고, 심지어 날씨와는 지금 무관하죠? 무관하잖아요. 아예 무관한 흐름이니까 정답은 4번 찍고 가시면 됩니다. 5번까지 읽어볼게요. The shift was much larger than Newton's theory predicted, but exactly in the position predicted by Einstein's theory. 변화는 변화인데요. 이거 훨씬 더 컸다. 뉴턴이 예측했던 것보다, 뉴턴의 이론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그 변화가 훨씬 컸고요. But 그러나 exactly, 정확하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예측한 장소에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각종 모든 천문 현상이 막 나왔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에서 예측한 게 맞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또 정리를 하자면, 아인슈타인의 3대성 이론이 예측한 중력 렌즈 현상을 입증하여 뉴턴 이론을 넘어서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 내용을 아주 길고 재밌게 풀어낸 문제였고요. 은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요, 큰 질량이 시공간에 휘어지게 만든다고 한 것과 다르게 뉴턴 이론에서는 이러한 예측을 하지 않았고요.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인해서 중력 렌즈 현상이 발생을 했고, 평소에는 태양 때문에 별빛이 보이지 않았으나 계기일식으로 인해서 관측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태양 근처 별들이 원래 위치에서 이동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동은 뉴턴 이론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되었고요. 아인슈타인의 이론과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Exactly.
그래서 1919년에 그 관측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이론이 되었다 라고 하고 끝이 나네요. 여기까지가 35번이었고요. 우리 다음 3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단어부터 볼게요. lazy라고 하면 경로하다라는 뜻이고요. organize, 정리하다, 뭐 조직화하다라는 뜻이고, hierarchy, 우리 잘 알고 있는 단어겠죠? 위계 질서라는 뜻입니다. 그럼 maintain, 유지하다. belief는 믿음, 뭐 신념. frustrated, 좌절하는 이런 뜻이고요. equivalent, 동등한 것, inherent, 내재된. 선천적인, violate, 위반하다, imply, 암시하다. status, 지위란 뜻이고요. infringe, 침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글부터 읽겠습니다. We are naturally wired to organize the world into a hierarchy. 우리는 자연스럽게 be wired to라고 하면 뭐뭐 하도록 되어 있다. 자연스럽게 조직화하는 게 되어 있대요. 세상을 어떻게? hierarchy. 위계 질서를 바탕으로 세상을 조직화하는 걸로 되어 있대요. 정리하는 걸로. We do this. 우리는 이것을 하는데 이건 앞문장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make sense of the world, maintain our beliefs, and generally feel better. 여기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동사가 두 개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help라는 친구는요 아주 독특하게 약간 동사계의 쿼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와 잘 어울려. 그러다 보니까 삼형식일 때 목적어로 동사 원형을 가질 수 있어요. 이 투부정사가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오형식일 때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사역동사에서 투부정사 혹은 원형 가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to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To make sense of the word. 그 세 개를 확실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한다라는 거겠고요. 첫 번째, 이해하도록 도와주겠고, 그리고 우리의 신념을 유지하도록 도와주겠으며 일반적으로 더 기분이 좋게 느끼게끔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할 수 있어. 아직은 주어진 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위계가 없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모르게, 저도 모르게 내재된 위계 질서들이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지금 2학년이잖아요. 뭐 1학년보다 우리가 위에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우리 3학년보다 아래에 있어. 이런 위계를 나도 모르게 만들 수 있다.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고 그리고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 위해서 이런 위계 질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A번 보니까 Or consider when you get frustrated with your kids and end an argument with because I say so. blah blah. 지금 또는 생각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when이랑 I so까지 이 내용과 동등한 게 묶여져 있어야 돼. 왜? 5월이란 등위 접속사 때문에. 근데 앞에서는 그 내용이 아니었죠. 그래서 1번 A가 먼저 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B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reacting to your inherent sense of hierarchy. 너는 반응하고 있을 겁니다. 그 위협에 대해서. 너의 내재된 위계 질서에 대한 그 감각에 위협이라고, 그 위협을 반응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봐봐. 위계 질서 우리가 사용한다고 했지 지금 위협을 반응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위협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죠. 그래서 B번도 먼저 올 수 없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C가 먼저 올 것 같아요. C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ut when someone infringes on our place in the world,
and our understanding of how it works, we react without thinking. 무슨 말이냐? When someone, 누군가가 침해한 거예요. 우리의 장소를, 그 세계에 있는 우리의 장소를 침해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 어떻게 그것이 작동되는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침해한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반응하는 거죠. 어떻게? Without thinking. 생각하지 않고. 뭐 여기에서는 무의식적으로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unconscious.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또 예를 들자면 When someone cut you off on the highway and road rage kick in, that's your unconscious mind saying, Who are you to cut me off?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그 고속도로에서 컷오프 했대. 여러분, 컷오프라고 하면 끼어들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한다고 칩시다. 운전을 부릉부릉 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는 빠른 속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빠르게 부앙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확 끼어들었어.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쵸? 사고 나면 어떡해. 바로 한블리 가기라니까? 위험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화가 안 날까? 약간 짜증을 내어서 무엇합니까? 이러면서 저 사람 끼어들 수 있었지. 뭐 어제까지 그랬어. 왜 이렇게 바쁜겨? 이러고 있지 않을 거 아니야. 화가 나는 건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로드 레이지라고 하면 운전자의 분노를 의미합니다. 막 이제 화를 내거나 빵빵 클락션을 울리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킥인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할 때 That's your unconscious mind saying. 그때 이제 그것에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인 마음이 말하는 건 뭐다? Who are you to come here? 누가 감히 끼어들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봐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여기 아니에요? 위협? 지금 여러분 봐봐요. 고속도로 뿌앙에 120 이렇게 달리고 있어. 너무 빠른가? 근데 이제 갑자기 확 치고 들어오면 나도 빠른데 이 사람도 빠르게 치고 들어오면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내 안전한 그 상황, 세이프티 존에 대한 침해를 받은 거야. 이게 위협을 받은 거겠죠. 감히 누가 나에게 지금 끼어들어? 내 차선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럴 때 로드 레이지, 반응을 하게 되는 거겠죠. 이게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C, B로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더 읽어보겠습니다. You are reacting to a threat to your inherent sense of hierarchy. 이 위계 질서에 대한 내재적인 그 감각으로 반응할 거다. 그래서 on the road, 이제 도로라고 나오니까 앞에 C랑 더 연결이 확실해지겠네요. On the road, we are all equals. 도로 위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해. 근데 we are all supposed to play by the same rules. 우리는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뭐 하기로 되어 있어요? Play the same rule, by the same rule. 같은 규칙으로 운전을 하게끔 되어 있다. 근데 cutting someone off violates those rules and implies higher status. 여기 동명사 주어니까 S 붙은 거고요.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은 이러한 규칙을 위반하는 거겠고요. 심지어 그리고 더 높은 지위를 암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제 차선 잘 지키고 규칙을 지키대로 가고 있었는데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보통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규칙을 어길 거 아니에요? 손해를 감수하고 어길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면 본인 이득을 더 취하게 되면서 내가 더 높은 지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피해? 상관없어. 굉장한 큰 위협이겠죠?
그래서 CB 연결되고 그리고 or consider when you get frustrated with your kids and end an argument with because I said so. 이제 또 생각을 해보래요. consider 하면 생각하다라는 뜻인데 언제를 생각해? When you get frustrated. 좌절했었을 때를 생각해보래요. 좌절한 실망스러운이란 뜻인데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실망했다고 생각해보래요. 또는 그리고 end an argument with because I say so. 이제 논쟁이나 이런 말다툼의 끝맺음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because I say so. 아,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아, 내가 했었잖아. 내가 그렇게 말을 했었잖아. 이렇게 얘기해. 아, 내가 옛날에 말했었잖아. 이렇게 끝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끝낸다고 생각을 해와요. Or the phrase equivalent because I am the boss. 이제 요 멘트랑 비슷하게 이제 사무실에서 동등하게 내가 너 상사잖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표현한 것 자체가 in this moment 이 순간 자체가 you've stopped this thinking and regressed to your biological tendencies of reaffirming the hierarchy. 이러한 순간에서 여러분들은 멈추는 거예요. 생각하기를 멈추고요. 그리고 regressed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회귀하다, 퇴보하다라는 뜻인데 뭐 돌아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퇴보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로 퇴보해? 여러분들의 생물학적 경향으로 퇴보하는 건데요. 그 하이라키를 reaffirming 하는 reaffirming, 재확인하다. 그래서 결론적인 내용으로서는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위계를 형성해요. 그리고 위계가 만약에 위협받으면 어떻게 된다? 무의식적으로 분노나 혹은 뭐 방어 반응? 요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내용 정리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답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CBA 5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위계를 조직하고요. 위계 구조를 조직화하고요. 누군가가 우리의 위치나 이해를 influence, 침해할 때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뭐 도로 위에서 끼어들기는 분노를 유발하겠죠. 그리고 내재된 위계 의식에 대한 그 위협으로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누군가가 끼어든 것은 규칙을 위반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건 더 높은 지위를 의미하니까. 근데 이게 일상 속에서도 드러나는데 부모나 상사와 같은 권위자가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계를 재확인하려는 아주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끝낼 수 있겠죠. 자, 3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유형이니까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37번 글의 순서 3강의 마지막 번호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어 먼저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friction, 마찰이란 뜻이죠. surface, 표면. slide, 미끄러지다란 뜻이고요. stretch, 느리다, 늘리다. 죄송합니다. fiber, 섬유, grip, 꽉 쥐다, nail, 못, rip 하면 찢다란 뜻이긴 합니다.
experiment 실험, split fail 실패하다, split 쪼개다, overcome 극복하다 라는 단어까지 보고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Once a nail is hammered in, it is friction that holds it in place. 여러분들이 일단 네일을 망치를 한다면 못을 이제 해머라고 하면 이제 두들겨서 넣는다고 해야 될까요? 이제 두들겨서 박는 느낌? 그래서 못을 두들겨서 박는다면요. 그때 it is friction. 마찰입니다. 뭐가? That hold it in place. 그 장소에서 hold, 붙잡고 있는 건 바로 뭐다? friction이라고 하네요. 그럼 friction이 뭐냐? 마찰이 뭐냐? 마찰은 힘인데요. 어떤 힘? That arises when two surfaces are sliding or trying to slide against each other. 발생합니다. When two surfaces are sliding. 두 가지 표면이 슬라이딩, 미끄러지려는 거 또는 미끄러지려고 노력을 할 때 발생하는 힘이에요. 어떻게? Against each other. 서로가 저항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그림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뉴턴을 끌어당기는데 여기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자주 알고 있던 friction, 마찰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같이 A부터 볼게요. 일단 주어진 글에서 보니까 friction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찰에 대한 내용. friction. The force it would take to stretch the nail is much larger than the friction force on the surface. 봐봐. 그 힘, 이 마찰력이구나 했는데 it would take to stretch the nail? 그 못을 늘리려는 시도를 하는 힘이래요. 응? 마찰력이 늘리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읽어보니까 is much larger than the friction. 마찰력보다 훨씬 더 크대. 마찰력의 힘. 그 표면에 있는. 그럼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또 하나의 힘이겠구나. 마찰력이 발생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힘이 있다라는 걸 A를 통해서 눈치를 챘고요. 심지어 A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도 눈치챘겠죠. 자, 우리 B번 보겠습니다. If you try to pull apart two blocks of wood that have been nailed together. 여러분들이 만약에 try to put apart, pull apart라고 하면 뭐라 해야 되죠? 떼어내라 라는 뜻인데 나무의 그 두 블럭을 떼어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블럭이냐? 함께 못이 박혀있는 그 두 블럭을 떼어내려고 시도를 할 때 그 나무의 섬유질은요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 네일의 축을 꽉 잡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the nail feels a force trying to rip it apart along its length and we call that force tension. 우리는 이제 그 못은 느낀대요. 힘을 느끼는데 어떤 힘이냐? 그것의 길이에 따라서 rip it apart. rip이 원래 찢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rip apart라고 하면 무엇을? 부서뜨리다. 산산조각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 길이대로 쪼개려고, 부서뜨리려고 하는 힘을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 부른다? 우리는 그것을 텐션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텐션은 장력이라고 하고요. 얘가 오케이 또 다른 힘이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 위에서는 friction, 첫 번째 힘이었고요. 두 번째 힘이 장력, 텐션이었던 거겠죠. 우리 C도 가볼게요. Your experiment can now fail in one of two ways. Either the nail is stretched and split in half because the tension force is too light for the nail, or the nail comes loose because the friction force is overcome. 너의 실험은 이제 실패할지도 몰라요. 실패할 수 있대요. 두 가지의 방식 중 하나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either A or B. 잘 알고 있는 표현이 나왔네요. Either A
or B. 교과서 3과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핵심 문법이었죠.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뭐? 그 네일이 stretch and split. 늘려지고요. split. 쪼개지는 거겠죠. 반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왜냐? The tensile force is too large for the nail. 그 장력이 너무나 커서 그 못에게 너무나 커서 반으로 잘라지거나 못이 늘어난대. 또는 the nail comes loose because the friction force is overcome. 그 못은요 comes loose 뭐뭐하게 되었대요. loose라고 하면 좀 부드러운, 느슨한, 헐거워진다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못은 헐거워진대요. 뭐 때문에? 그 마찰력이 극복되었기 때문에. 우리 overcome, overcame, overcome 이 PP 구조는 다 알고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지금 stretch랑 friction 얘기인데요. 우리 A랑 C를 헷갈릴 건데 여러분들 여기 파트 보시면 헷갈림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예요? The nail stretch and split in half because the tension force is too large. 요 표현 여기서 나오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너가 실험을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방식으로 실패하게 될 건데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야. 끝. 이게 아니라 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나 아니면 뭐 내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나 등등등 설명이 좀 더 있어야겠죠.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지겠죠. 보니까 그 못을 늘리는 데 필요한 힘 이게 뭐예요? 텐션, 장력. 이 장력은 너무나 커요. 마찰력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표면에서 So we don't have to worry.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많이 이 이전에 대해서 첫 번째 것. 그래서 여기 formal까지 보셔도 여기 둘 중에 하나라는 거에 증명이 되겠죠? 이게 뭐야? 이게 1번, 2번. 얘가 formal, later. 이게인데 얘 먼저 고르겠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못을 늘리는 데 들을 힘은 표면의 마찰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 그 전자에 대해서 그 장력이 못을 늘리거나 뭐 반을 쪼갠다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거다. 그래서 is the friction with which we need to be concerned of ourselves. 그리고 여기 with 보시면요. 우리 계속했던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래서 그것은 마찰력이래요. 뭐가 마찰력? 우리가 우리 자신이 고려하고 관심 있게 봐야 할, 신경 써야 할 것은 뭐다? 바로 마찰이다 하고 끝이 나네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못의 고정 여부는요. 장력보다는요. 뭐다? 마찰력이다.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뭐다? 마찰력이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재밌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내용 정리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못이 박히면 고정하는 힘은 마찰력이겠고요. 마찰이 이제 두 표면이 미끄러지거나 서로 미끄러지려 할 때 생기는 힘이고요. 나무에 박힌 못에서는 장력이 또 같이 작용이 되는데 이때 나무 섬유가 못을 계속 잡아 당겨서 그 못의 길이 방향으로 길이 방향? 길이를 토대로 끊어지게 만드는 부서지게 만들어 하는 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했을 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실패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장력이 너무 커서 못이 찢어질 때거나 아니면 마찰력이 극복이 돼가지고 못이 빠졌을 때 이 두 가지의 경우로 실패가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실제로 여러분 못이 찢어질 수 있을까요? 찢어질 수 있어? 여러분 못 찢어봤어요? 아니 못 반을 쪼개봤다. 내가 그냥 뭐 손을 빼는데 못 쪼개봤다.
그럼 그 못이 잘못된 거일 확률이 높아요. 그럴 일이 없겠죠. 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이 극복돼가지고 못이 빠지면 그때 우리가 그 나무에 박힌 나무가 이제 풀어팔트 되겠죠. 그래서 고정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마찰력이다. 이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내일 올라갈 마지막 4강 영상까지 꼭 열심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